네, 안녕하세요. 제로 투 애자일 팀 발표를 맡게 된 박장훈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애자일 방이라는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애자일 방이라는 것은 부동산계 에타, 즉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해서 처음에 자취를 시도하거나 혹은 뭐 자취가 아니더라도 처음에 이제 집을 구하려고 할 때 이제 사실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겪는 게 불안함입니다. 이 집이 과연 나한테 안전한 매물인지 그런 정보들 워낙에 많은 정보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최적의 매물들을 효과적으로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해서 구축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고, 사실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조금 더 디벨롭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저희 팀에서 이 팀명이 제로 투 애자일, 말 그대로 정말 애자일하게 오늘 발표도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무에서 시작해서 민첩하게 가치를 만든다, 뭐 이런 멘트도 AI가 생성해줬는데 멋있어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간 회의를 하고 빠르게 이제 백로그들을 각자 발행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었고, 노션에다가 더큐멘트 라인을 생성해서 공유가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개발 환경은 파이참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학생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에게 부동산 계약은 마치 시험과도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너무 어려운 용어들 그리고 복잡한 시세 파악 이런 그 문제점들이 있다고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자취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집에 살아야 맞는 거지? 그리고 이 집은 안전한가? 뭐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가를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불안과 니즈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많은 데이터가 또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을 보면은 직방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별로 지도를 통해서 이제 매물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엄청나게 많은 매물들을 그냥 열거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다 보니까 어떤 매물이 나한테 맞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뭐 이런 매물들이 있어, 뭐 보증금이나 뭐 예산 안에서 이 정도 매물이 있어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이해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AI 추천 시스템, 그리고 더불어서 그 매물별로 이제 그 다음 최종 발표 때 더 디벨롭 할 내용이지만 이제 상담 기능까지 붙여가지고 챗봇을 붙여서 이 매물에 대한 추천 이유 그리고 추가적인 리스크 분석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OKR도 수입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좀 도전적인 목표들을 잡아서 저희가 그 레그 구조 기반으로 해서 더 정확하고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면서 성능은 극대화하는 목표를 잡아서 응답속도 5초 미만, 임대인 임차인, 그러니까 대학생과 집주인의 최적의 연결 경험, 그다음에 초기 MVP에서 유료 사용자를 10명 이상 확보하는 것, 그리고 추천 매물 대비 클릭률 50% 이상 등을 키 리절트로 잡았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스택에 대한 내용인데, 프론트는 Next.js, 백엔드는 Fast API랑 이제 비동기 Q 처리를 위한 RabbitMQ를 사용을 하였고, 데이터베이스로는 PostgreSQL 그리고 Redis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AI로는 이제 GPT-4.0 미니 모델을 사용을 하였으며, 텍스트 임베딩 모델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였었습니다. 네, 개발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원가입 소셜 로그인에 대한 기능들은 다 구현이 됐고, 그 다음에 대학생의 매물 의뢰서 CRUD 작업도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인베딩 에이전트, 그리고 그 인베딩에 앞서서 룰 베이스로 어떤 대학생을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임에 따라 대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인 뭐 가격, 매물 리스크, 그 다음에 필수 옵션 정보,
그다음 거리,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스코어링 하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갖췄고, 그것을 이제 디벨롭해서 최종 때 좀 더 고도화해서 적용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은 일단 기초적인 작업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건축물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외부 API를 호출해서 건축물 대장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저희 내부 정책적으로 리스크를 분석하는 그런 기능도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물별로 이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상담의 기능이 일부 가능한 그런 챗봇을 붙여서 라그 파이프라인까지 붙이게 돼서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작업이 이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 데이터 과부하 이슈, 이제 제가 노션에 저희 이슈 게시판에도 올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이제 너무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다루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대학생에게 전부 다 중요한 가치가 아님에도 그거를 일일이 다 연산에 박아 넣음으로써 이제 런타임 시간이 길어지고 어떤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보면 타겟 미스핏이라는 결론을 얻어서 그거에 맞는 이제 스튜던트 하우스라는 새로운 이제 도메인을 도입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스코어링 기반으로 검색 성능을 최적화하는 구조를 다시 리팩터링을 하였고, 배포 환경이 처음에 이제 사실 제가 배포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난해 했었습니다. 그 엔지닉스나 뭐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좀 어려웠어가지고 연동이나 뭐 도메인 접속 이런 데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 역시도 이제 그런 디버깅을 통해서 이슈 트래킹을 했고, 이제 그 팀원들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이슈 대응을 잘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일단 서비스 시연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지금 구축해놓은 그 애자일 방 홈페이지고, 애자일 방에 접속을 하면 바로 이제 이런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임차인으로 시작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셜 로그인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로그인 한 기록이 있어가지고 쪽에 이제 그 제가 작성한 매물 의뢰서들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작성해둔 매물 의뢰서는 이제 서대문구 뭐 남가자동의 빌라 전세 옵션으로 보증금 3억 원에서 매물을 구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매물 의뢰서들을 작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새로운 매물 의뢰서 작성도 이렇게 지금 타겟으로 하는 그 지역은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3개의 구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가 일단 초기에 저희 MVP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어쨌든 대학생을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밀집될 수 있고 주변에 이제 대학이 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동정보를 맞춰서 선택을 하고, 어떤 형태의 주거를 할 것이냐, 뭐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단독주택이나 뭐 오피스텔, 빌라 뭐 이런 데서 많이 하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월세집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3천만원, 뭐 한 50만원 이렇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그 최대 상한선을 어느 정도는 잡아 놓아서 조금 더 후보군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여기다가 이제 학교 정보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추가 조건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근교에 그 제일 유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네, 대학교를 일단 서강대학교로 설정을 하고 근처에 편의점이 있어야 합니다. 뭐 이런 그냥 추가 조건을 하나 붙여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등록이 됐고,
작성한 매물 의뢰서가 누적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 매물로 이제 뭐 수정 작업 당연히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삭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관련된 데이터들 다 삭제가 잘 되고, 일단은 의뢰서 기반으로 이제 제가 3개를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 이제 하나는 서대문구 쪽에 있는 뭐 빌라 전세 보증금 3억의 유형 의뢰서를 하나 작성을 해놓고, 또 월세를 찾는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세팅해놓고, 사실 반전세라는 유형은 약간 월세와 전세의 중간 개념으로 이제 그 보증금만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월세랑 전세가 혼합돼서 나오는 것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뭐 각각에 대해서 한 번씩 이제 매물 추천 받기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굉장히 그래도 지금 응답 속도가 빠르게 잘 나오고 있고요. 예, 조금 더 많은 사용자가 됐을 때를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제시한 조건에 잘 맞게 보증금의 예산에 맞춰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첫 번째로 나온 이 매물의 상세 정보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증금, 그 다음에 전용 면적, 층수, 편의시설은 일단 핵심적으로 이제 층수가 높으면 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시설들 체크와 주차 가능 여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매칭 점수가 지금 49.3%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수집을 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레그 구조를 붙인 거기 때문에 벡터 유사도가 좀 더 높게 나올 필요가 있을 텐데, 그게 데이터 정제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지금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디벨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리비 포함 항목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 추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매물별로 이거는 이제 룰 베이스로 형성된 내용들일 텐데, 요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같은 거를 이제 챗봇을 붙이게 되면은 거기서 일단 나올 수 있도록 프롬프팅이나 어떤 기능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그거를 여기다 실질적 구현을 하진 못한 상태입니다. 네. 요거는 지금 로그만 있는 상태이고, 관심 매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위시리스트에 업데이트가 되도록 하는 기능도 이제 구현을 하려고 지금 세팅을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뭐 다른 매물도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다른 유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월세랑 전세 같이 줘야 되는 반전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일단 편의점이 근처였으면 좋겠다라는 정보를 세팅을 해놨고 추천을 받아보겠습니다. 이건 추천 매물이 없군요. 제가 봤을 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고, 만약에 이 조건으로 이제 매칭되는 매물이 없을 수가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퀴처리에서 살짝 딜레이가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서비스 사용자가 다른 분들이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 명이면 좀 이렇게 걸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 매물도 망원동 오피스텔 월세 요것도 한번 추천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요건 잘 되네요. 좀 전에 뭔가 살짝 지금 이슈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이슈들은 계속 핸들링 해 나가야 된다고 지금 계속 팀원들끼리 피드백을 하던 상황이었고, 일단 이 중에서도 보면은 예산에 맞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요런 이미지 사진들도 이제 다 기본적으로 URL 받아온 거에서 집의 상태, 컨디션도 확인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관리비 4만원. 네. 뭐 이런 기본 옵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또 중요하게 작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옵션 점수를 다 세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정보를 일단 최우선적으로 해서 이 사용자들이 예산 안에 무조건 들어오는 매물들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거리 기반으로 해서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기능도 일단 구조는 갖춰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학교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대학교와 이제 기존에 DB에 저장돼 있던 서울 소재 대학들의 거리 정보를 계산을 해서 너무 거리가 멀다 싶으면은 그런 매물도 이제 걸러내는, 그냥 추천 목록에서 걸러내는 그런 기능도 지금 구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여기에 추천 로직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리스크 분석. 이 리스크 분석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종합 리스크 낮음, 건축물 대상 이장 없음, 실거래가 대비 적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건축물 대장을 검토해가지고 뭐 설계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노후화 정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리스크를 하나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도 역시 분석을 해서 이게 시세 대비 너무 좀 뭐 오버해서 측정된 건 아닌지 뭐 이런 정보도 분석을 해가지고 이 매물의 리스크를 판단하는 로직을 넣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보완할 요소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물별로 추천을 받고 상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뼈대만 있는 그 좀 기능들을 이제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챗봇, 그 다음에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을 추천받는 시스템, 요것도 일단 힘이 닿는 데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그것까지 붙이면은 더 재밌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좀 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사용자를 실제 유치를 해봐서 이거를 돈을 내고 쓸 것이냐라는 의사 확인 정도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이제 보면은 아까 전에 이제 그 레비뎀큐 어쨌든 선택하셨잖아요. 네, 그 비동기 메시징을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어쨌든 이제 매물 평가하는 쪽에서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 넣었다고 보면 될까요? 추천이나?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아직 SEO 관련된 것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프리스코어링 관련된 거는 이거 실시간 추천할 때 그 과부하 문제 대응하려고 해놓은 거잖아요. 네, 저번에 맞습니다. 저거 이슈 올렸던 거에서 이제 점수 해놔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동시 요청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역시 이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네네. 그러면은 이제 레디스 캐시랑 아까 전에 이제 레비뎀큐 썼던 걸 통해서 아마 빠른 응답이 가능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가용할 수 있는 최대
최대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을까요? 현재 시점에서? 일단 어제 팀원들 간에 논의한 걸로는 사실 저희가 그 레그 기반으로 이거를 매물을 추천을 해주는데 네네. 그 그게 일단 DB의 성능을 많이 탄다라는 관점이 있어서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이런 정도의 그 스코어링 기반으로 일단 최대한 그 속도를 줄여서 그냥 빠르게 그냥 DB에다가 박아놓은 그 값들로 미리 걸러내서 최대한 응답성을 빠르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일단 10,000명 정도까지는 문제 없지 않을까? 예, 저희가 그 DB에다가 적재해 놓은 데이터가 지금은 몇백 개 단위긴 한데 이제 만약에 10,000개 이상의 데이터를 또 적재를 하고 그랬을 때 그래도 지금 구조로 봤을 때 10,000명까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10,000명이 아닌가요? 한 1,000명이었나요?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점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제 논의한 부분을 사실 잘 못 들어가지고 근데 아, 운영이랑 수치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게 어떤 수치를 기반했는지는 공유를 잘 못 받았어요. 네네네. 근데 내비랭크는 일단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되게 아. 적게 잡혀 있어서 그건 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제가 그 데이터가 10,000개가 쌓여 있어도 그 처리가 그렇게 느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를 10,000명이라고 제가 잘못 대답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네. 아마 이제 정말 트래픽 많이 몰리면은 네. 일단은 먼저 해야 되는 게 저 DB에 대한 그 분산 처리를 좀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샤딩도 하고 레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긴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신경 써야 되는 게 원래 지금 제가 대충 이렇게 코드 보니까 그 PK 값들 있잖아요. 네. 지금 PK 값들 롱 타입 저 숫자 쓰고 있죠. PK 값들. 그러니까 이제 저 대표 키들. 그냥 데이터. 빅시리얼, 빅인트, 네. 인트 타입. 네네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그 레플리케이션이나 샤딩을 하게 되면은 분산으로 데이터가 들어갈 거니까 네. 만약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제 그 PK 값들을 스트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UUID 이런 쪽으로. 아, 그럼 키를 URL 바꾸고 샤딩 전략을 쓰면은 수평 분할로 해서 요청 동시다발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구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 트래픽들이 이제 조금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도 일단은 대응은 될 거고요. 당장은 뭐 마이크로 서비스까지 갈 필요는 없을 거고, 어느 정도 트래픽이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DB 자체를 이제 분산시키면은 그것만으로도 그 트래픽에 대한 대응이 되니까요. 그게 이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희가 DB 쪼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지역으로 저 직방 크롤링 해온 데이터 쌓아놓은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서비스가 확장되면 뭐 다른 권역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저렇게 뭔가 권역을 묶어서 테이블 자체를 관리하면은 좀 분산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이렇게 3개 잡혀 있고 만약 권역으로 뭐 쪼개지 아니면 부마 쪽에는 너무 확장이 크니까 네네네. 그런 식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식이네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좀 그런 단독주택 쪽에서 살짝 추천할 때 이슈 하나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이 장애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나 로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구축이 되어 있을까요?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장애는 아니고 이 조건이 정말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매물에 이 풀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저 금액과 저 유형에. 네. 그래서 저건 정말 결과가 없다고 뜨는 거고 만약에 실패하면은 실패한 거 재처리 되도록
부여는 해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방금 이제 예산을 늘려서 1억 원으로 했을 땐 안 됐는데 네네. 이제 2억 원으로 예산을 좀 늘리니까 확실히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매물은 좀 나오긴 합니다. 비쌉니다. 단독주택. 네. 오케이. 확실히 DB 적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게 경쟁 우위에 놓을 수 있는 항목들이 이전에 저기 그 이슈에 발행했던 그 뭐냐, 좀 단순한 이제 추천이 아니라 좀 빠르게 이 사람들 피로를 줄여주고 그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적으로 이제 타겟팅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의 부분들이 이제 잘 보여지는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또 프리스코어링을 했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자체가 좀 굉장한 매력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거는 좀 느낌이 좋네요. 그 아까 전에 이제 응답 속도 5초 말씀하셨었는데, 실제로 나오는 걸 보면은 거의 한 2초 내에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돼 있는 것들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UX 저 슬랙이 갑자기 너무 웃긴 얘기가 보여가지고 저기 UX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아, 네네. 아니 저거 위자드 오즈 한 건 아니죠? 그게, 네. 아닐걸요?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어제가 아니라 오늘 아침까지 이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네네. 표에서 저 추천 에이전트를 호출하는 부분에 살짝 이슈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해결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진짜 아까 전에 보긴 합니다. 네. 그 위자드 오즈 했다는 줄 진짜로. 그렇진 않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Q에서 그거 이슈가 핸들링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핸들링을 좀 하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냥 정상적으로 원래 API만 호출해서 응답이 오는 데까지 따로 API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Q를 안 태우고 그 응답이 잘 오는가를 했을 때도 응답이 되게 빨리 오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조에서 사용자가 느낄 수 있을 만한 불편한 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저희가 원래 처음에 또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일단 3번 만에 클릭으로 뭔가 추천을 받는다, 이것까지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지금 조금 전에 시연을 하기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매물 추천을 계속 새로 받게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전에 최근에 받은 매물을 그냥 일단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추천을 받고 싶다거나 뭐 이런 니즈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응도 조금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시리스트가 아직 구현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추천 받았던 거에서 사실 관심 있는 것만 모아서 이제 이런 매물들 내가 받았었는데 이것만 따로 이제 컨택을 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위시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 좀 그런 니즈도 해소할 수 있을 거다. 일단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추천을 받잖아요. 네. 추천을 받은 항목들도 이제 같이 좀 히스토리 이력 관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위시리스트에 넣어야지만 그 이력 관리가 되는 건가요? 지금은 히스토리 관리가 이제 요청을 날렸던 기록들은 다 남아 있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예전에 날렸던, 뭐 예를 들어서 이걸 2천만 원으로 세팅했을 때, 혹은 3천만 원을 세팅했을 때, 4천만 원을 세팅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들을 다 Q의 리절트 제이슨으로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DB적으로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건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것까지 필요할까? 저희는 일단 그것까지 필요 없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끼긴 했는데, 네. 일단은 그래서 이력은 남아있고, 불러올까는 정책적으로 정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전에 추천받았던 게 뭐지? 가 궁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위시리스트에 넣어놓은 것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간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베스트를 찾고 싶어 해가지고서 이제 베스트를 찾으려고 했으나,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어쩔 수 없이 차선을 선택하는 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한테 맞습니다. 주어진 제약 조건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이제 위시리스트 보니까 이거 좋긴 좋은데 너무 무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약간 그 느낌이 있으면은 이제 차선책들을 보게 될 텐데 위시리스트에 없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집이 없다는 게 과거에 추천받았던 집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쵸. 그러니까 위시리스트에는 저장을 안 해놨는데, 이제 그 추천 리스트가 이제 불러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시 그 추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 고민했던 게 원래 2차 때는 검색 결과, 아니, 추천 결과를 저장을 아예 하고 화면에 뿌려줬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저희 팀 내부에서 조금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 저 추천 결과 자체를 검색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추천에 대한 말 그대로 결과로 볼 것이냐의 관점 차이가 있어서 검색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번 요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빠르게 확인하고 제끼는 거라 저장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잡코리아 이런 데서 그냥 뭐 구직할 때 회사 조건 입력하고 쭉 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요청에 대한 응답값이다 라고 보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분석 추천이어서 지연되는 과정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재현할 가능성도 있고, 이건 저장될 가치가 있는 정보다라고 하는 관점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2차 때는 저장을 했는데 3차 때 오면서 이 검색 아닌가 싶어서 날렸지만, 지금 큐를 붙임으로써 지금 재사용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좀 분리가 되고 안정성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맞거든요. 네네. 매물이 계속 변하긴 하지만 과거 이력도 확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구현은 안 됐지만 넣은 기능 중에 하나가 기존의 집 봤던 이력을 보여준 대신에 이 집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뭐 그런 거를 좀 플레이 값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상세 챗봇 고도화하는 게 이제 퓨처워크에 들어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전략 같은 게 조금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일단 추천을 한번 받아보면은,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을 때, 요거에 대해서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챗봇이 붙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전략이라고 한다면 일단 핵심적으로 키워드를 좀 더 잘 뽑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매물을 찾고 있는 사람이 어떤 거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 가능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이상한 정보를 물어본다거나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확실히 제낄 수 있도록 그런 좀 학습 내지는 룰 베이스로 처리를 해놔야 될 것 같고, 만약 이 매물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물어본다거나 하면은 이제 그거를 기존에 그 인베딩 시켜놨던 그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할루시네이션이 없도록 하는 것까지를 일단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이제 그런 관점이 되면은 이제 이게 기능 관점의 설명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네. 살짝 질문을 틀어볼게요. 지금 어쨌든 추천해준 게, 추천이라는 것 자체는 이 고속 판단을 서포트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고속 판단을 통해 가지고서 뭔가 빠르게 추천을 받았죠. 네. 여기에서 좀그 발생하는 비대칭적인 측면은 뭘까요? 정보의 음.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어쨌든 고속으로 추천을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UX는 이제 만족이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속으로 추천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포기를 해야 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뭘까요? 좀 음. 상세한 조건들이 없고 수치로 정량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맨 처음에 그 중요 조건을 넣었던 게 돈이나 그러니까 뭐 저런 월세, 전세 이런 타입이나 뭐 원룸 이런 정말 수치화할 수 있는 항목이었는데 정작 저희끼리 토론을 해볼 때 어떤 집을 살고 싶으세요? 라고 말을 하면은 내가 대학생이라는 가정하에 벌레가 없는 집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실사용자한테 매우 큰 문제지만 네네. 그런 비대칭은 있을 수 그러니까 판단은 되는데 이거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라 그쵸. 저희가 그런 정보를 알려주려고 챗봇을 붙인 건 아니고 그 챗봇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기본적인 매물 정보도 들어가지만 건축물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상세하게 컨텍스트를 던져줄 거예요. 근데 대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건축물대장이나 뭐 실거래가에 대한 지식이 좀 없다시피 하니까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항목을 분석해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뭐 전용 면적이 있는데 전용 면적이랑 계약 면적이랑 뭐가 달라 이렇게 질문해 주면 나올 수도 있다든지 그 의사결정에 정말 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역할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챗봇을 고도화한다는 거는 어쨌든 추천을 빨리 받았으니까 이 매물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것이고 그 맞습니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챗봇을 통해서 제공을 하겠다. 네, 저희 사이트가 빠른 직방이라고 하면 약간 애자일 직방 느낌? 그러면 네. 이 챗봇은 약간 애자일 공인중개사 느낌이죠. 오케이. 좋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정식 런칭이나 이제 사용자 유치 계획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어쨌든 KPI가 아까 그 유료 사용자였나요? 그 다시 한번 좀 봐볼까요? OKR 쪽? 아, 네. 맨 처음에 논의했던 항목들이긴 한데, 그래서, 네, 이쪽입니다. 네, 저기 뭐냐 사용자 유치할 때? 요건가요? 10명?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에서도 그 유료화 모델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떤 식으로 좀 모델링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일단은 너무 과도한 또 이제 추천을 그냥 계속 받으려고 하는 유저가 있을 수도 있어서 네. 뭐 추천 수에 이제 제한을 두고 유료 사용자는 좀 더 그 폭넓은 추천 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가령 하루에 뭐 여러 개의 매물 의뢰서를 작성을 하고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정책을 둘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아직 임대인 쪽 기능은 구현이 안 되어 있기는 한데, 뭐, 임대인도 똑같은 전략으로 해서, 이제, 자기 매물을 빨리 좀, 팔고 싶은데, 더 추천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한테 더, 많은 컨택을 함으로써 빠르게 내 매물을 이제 사람을 구해서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유료화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임대인 쪽 기능의 저 유료화가 좀 말하면 또 생각이 났는데 그 배달의 민족에서 사장님들 그거 아세요? 깃발 꽂는 거? 그 배달 가능 지역 범위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 배민 돈 계속 내면은. 그래서 동 3개였는데 그걸 보통 깃발 꽂는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더 추가해서 뭔가 광고 범위를 확장하면 동 5개, 막 10개 이렇게 늘어나요. 더 노출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처럼 임대인 쪽도 저희도 비슷하게 돈 내면 좀 더 광고 붙여서라도 노출해 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나름 그런
광고에 힘을 또 좀 실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수수료가 한두 푼이 아니니. 음흠.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그런 것도 최적화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레그 구조에다가 이제 좀 더 그 어떤 키워드들을 이제 좀 더 검색을 잘 하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붙여가지고 이게 노출이 더 잘 될 수 있는 로직을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뭐라고 지금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임대인이 매물을 등록할 때 어떤 정보들을 추가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그거 기반으로 검색하는 사용자가 더 잘 추천을 받도록 해서 노출이 많이 되게 이런 전략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말씀 듣다 보니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어쨌든 추천 한번 받을 때 그 지금 LLM 엔진도 타고 있죠. 추천을 받을 때 네네 그걸 전체 매물 설명 요약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그 LLM을 타니까 이게 그 API 사용 비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혹시 한 건에 어느 정도 나오나요? 우리 혹은 어제 토큰 사용량 확인해보지 않았나요? 어제 토큰 사용량 네. 토큰 사용량 그거 제가 없을 때 확인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그 대략적으로 보면서 저희끼리 어느 정도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네네.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그 이런 유료화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게 보통 이런 식으로 잡거든요. 이제 이 서비스 운영 비용 그 다음에 어쨌든 뭐 기타 여러 가지 한 다음에 마진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제 네. 마진을 뭐 이제 10%에서 뭐 경우에 따라서 30%로 잡는데 보통 이제 유통이 깡패인 게 마진이 30%라서 그렇고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덕션을 판매하는 제조업 쪽에서는 마진 10%로 잡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정답이 없기는 한데 그 최소 또이또이는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 비용이랑 그 다음에 API 사용 비용을 산정을 해야겠죠. 산정을 맞습니다. 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한번 여기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선 평균적으로 얼마나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실험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정말 이 서비스 되게 마음에 드네 그러면은 일단 뭐 이것도 검색해보고 저것도 검색해보고 이거를 이제 단발성으로 이제 좀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지 요거를 보면은 이제 대략 한 달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지표를 좀 세워볼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뭐 주 단위로 어느 정도 사용을 한다 이거를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제 수치화 시켜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평균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략적인 운영 비용이 이 정도 나올 것이다. 특히 AI를 사용할 때요. 그러면은 네. 이제 서버 운영비는 이제 뭐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그 결정적이니까 그걸 잡아놓고 이제 API 사용 비용을 산정을 했을 때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실질적인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뭐 이제 부가적으로 트래픽 비용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그걸 토대로 수익 모델을 좀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정말 사용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명이다. 그러면은 뭐 이제 비용이 50만 원이 나온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이제 또이또이가 되려면 5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걸 과연 5만 원에 판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결제를 할까? 라는 관점으로 저 수익 모델을 계산을 하면서 조정을 하셔야 돼요. 네.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악할 게 되게 비용으로 나가는 게 어느 정도인지 기준을 잡는 것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네. 따라서 일단 그 손익 분기점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쵸. 그거 대비 마진을 어느 정도 붙일 건지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판단하는 게, 네, 어렵긴 할 것 같은데 또 필요한 과정일 것도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그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걸 해보면서 SEO 같은 것도 붙여서 사람들 땡겨온 다음에
실제로 그 한 달 정도는 이제 이 사람들의 그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볼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표면에 나타나는 행동 패턴이랑 실제 사람 심리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행동 패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지금 저번에 그 GA4 붙였었잖아요. 네네. 그거 베이스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많구나. 저런 성향의 사람들은 저런 부분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쨌든 염두를 해두시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의 뭐 이제 끝날 때쯤이니까 마무리를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고생하셨고 질의응답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